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 방송은 전광훈 목사님께서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에 홍동명 목사님, 전준환 목사님, 강원식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부터 이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가 투표소가 14,000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표소 앞에서 파라솔을 펴놓고 4월 10일 총선에 혹은 사전투표 때 자유통일당에 투표하셨던 분들이 다시 그 현장에 오셔서 파라솔 앞에서 투표했다라는 재투표, 재확인 투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투표하셨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으로 가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셔서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방송실 그 투표 사이트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올려주세요. 자유통일당 투표자 확인을 위한 서명, 자유통일당을 투표하신 분들은 서명해 주세요 해가지고 요거 사이트를 여기 지금 댓글창에다가 계속 좀 반복적으로 올려주세요. 그 방송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금 좀 올라오고 있네요. 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너아라TV 3 채팅창으로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연락처만 입력해서 인증해 주신 다음에 안내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또 기사 하나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좀 이 관련된 부정선거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거 말고 요 전에 요거 한번 좀 올려주세요. 최재형 목사 본질은 명품백 수수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다. 이런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조사를 받으러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인데 홍동명 목사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 최재형 목사라는 이 분이 북한도 여러 번 갔다 왔었고 활동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자유 대한민국 진영에 있는 분이 아니라 저 북한 쪽에 마음이 더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건 상식이죠. 상식이고 그렇게 차 함정을 파놓고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것도 국가의 최고의 신분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이걸 미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그런 이상한 프레임을 짜가지고 국정농단을 했다. 이거는 참 상식적으로나 목사의 인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버젓하게 하고 그래도 자기가 정당하다고 당당하게 이렇게 조사받으러 가는 모습이네요,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명품백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이다 이건 하면서 사실상 탄핵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 그렇죠.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그 참 제목이 없는 우리나라 형법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정농단이라는 죄.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또 프레임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박근혜 시즌 2로 지금 몰아가기 위한 예비 조치로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돼 간다. 난 모든 면에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보수층은 참 어리숙해요. 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우연하게 발생하는 거지만 모든 게 어떤 코드를 타워 해가지고 치밀하게 추진되고 결정적 시기에 다 튀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참 보수층은 각성해야 되는 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수 진영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목사님. 근데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위험하다고 좀 느끼고 계시나요, 목사님? 오히려 뭐 그때보다도 여러 가지 지금 190석이 넘었죠. 192석이고 그 민주당만 175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이 과거에 볼 수 없는 공룡 야당이죠. 그것도 그 구성원 자체가 과거에 볼 수 없는 전통적인 야당이 아니고 그야말로 최악의 지금 야당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구성되어 있는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6월 1일 이후에 가면은 아마 전국은 막
속도로 그런 방향으로 치달아가지 않겠는가 아.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되고 예, 나면 예, 예. 지금보다 예. 더 혼란스러운 상태가 그 비교할 수 이어지고 없죠. 있다. 워낙 힘이 막강하고 예, 예. 거기에 구성원들 자체가 네네. 예, 이념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세력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국민의힘은 그 막을 만한 108석이라도 네네. 전투력 있는 사람 더 가야 되는데 이번에 김민전 여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제대로 부각되는 것 같아요. 비례대표로 들어갔는데도 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특검하자 하니까 맞습니다. USB도 특검하자, 김혜경도 특검하자, 김정수 특검하자. 왜 이때까지 국민의 그 많은 인간들은 한 사람도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질질 끌리 다니네 이거지 이게. 맞습니다. 참. 그럼 전주남 목사님께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목사님, 요 사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 과정이 쭉 이어져 오면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가자라는 이야기로 진행을 하다가 총선에서 190석 압승을 하고 나니까 이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최재영이 하고 네. 이설주하고 이설주. 사진 찍은 거 있었잖아요. 예, 예. 올려주세요. 저기에 보면 네. 그럼 저게 김정은이 하고 둘이 결혼을 하기 전에 찍었는지 네. 아니면 결혼을 한 이후에 찍었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결혼한 이후에 만일의 경우에 최재영이가 저렇게 찍었다면 아무나 이설주하고 저렇게 서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이북의 정권하고 깊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저 사진 한 장으로도 예.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음. 저게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런 사람이 누구를 만났느냐면 김건희를 만났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를. 네.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를 만났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한테도 네. 이게 불만이에요. 음. 제 마음에. 예, 예. 왜 불만이냐 그러면은 아무리 동네에서 오빠라고 하고 양평에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같이. 네네. 그랬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북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만나냐 그 말이죠. 카톡을 주고받고 네네. 그런 정보도 없었느냐 그거죠. 저는 네네. 김건희 여사가 네. 그런 정도의 분별력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같은 이렇게 윤석열이를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녹음을 들어봤어요. 아, 네네. 한 3개 정도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만난 사건을 쭉 이야기를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핵심 포인트가요. 뇌물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한 말이 뭐냐면은 네네. 국정농단을 하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맞습니다. 최재형이가 계속해서 했어요. 예, 맞습니다. 국정농단을 하더라. 아하,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 맞습니다. 때처럼 예, 예. 이 사람들은 치밀하게 예. 선거를 통해서 맞습니다. 국정농단을 했다. 이걸 주입을 시키려고 하고 계속 했는데 장학일 목사님이 이걸 잘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미리 터뜨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했어요, 이거요. 예, 예. 이거 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저쪽에서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최재형이가 나와가지고 뇌물 공격은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국정농단이 핵심이다. 요게 지금 최재형이가 이야기하는 네네. 그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특검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지금 여기에 말려든 거예요, 지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1년 반 전에 이미 공작을 했다가 선거가 다가올 때쯤 터트려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일으켰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젠 특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강원식 목사님께서는 좀 요 사건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이미 이 이야기가 나올 때에 예, 예. 전 목사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갈 것이다. 일찍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탄핵이 본질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가기 위한 수수로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맞습니다. 예. 어떤 본질은 우리 국민들이나 모두가 볼 때는 명품백이 스스로 어떤 사건으로 전개해 갈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했었는데 이제 본질이 나타났다. 네. 본질이 나타난 것은 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미 그들은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전광훈 목사님 일찍이 이야기를 터뜨렸다는 것.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도 우리 전준환 목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 장하길 목사님이 이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터뜨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대응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미 이 수수대로 국민의힘도 휘말려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데 그런데 참 기쁜 소식은 김민정 의원이 이번에 국민들의 그 가려웠던 마음, 생각들을 긁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만 특검하지 말고 김정숙 여사도 특검하고 김혜경도 특검하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정말 이제 하나 전사가 나타났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은 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과 또 거기에 대한 작전을 세워놓고 일어나고 있었고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해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 국민의힘에서요. 네. 벙어리잖아요, 지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대응을 안 해요. 그런데 더 나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아니 김건희 여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별거 나올 것도 없는데 특검을 하자 이런 사람이 지금 생겨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뭐 별것이 있어서 참. 탄핵이 됐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똑같은 프레임으로 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태블릿 PC가 가짜다, 뭐 무슨 사건이 뭐가 있었다, 지금 다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하나, 윤석열 탄핵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108명인가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 네.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를 대응해야 되는데 심히 걱정이 돼요. 제가 생각을 할 때. 맞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실에다가 기사를 좀 몇 개 보냈는데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김민전 당선인, 예, 그 기사입니다. 이거 한번 올려주세요. 예. 네, 그 여당 김민전 당선인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 김혜경은 3억, 김정숙의 옷값은 지난번에 김병호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30억 될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 삼김 특검을 같이 가자, 이제 이런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그 밑에 하나 더 보내드렸는데요. 이것도 한번만 좀 띄워주세요. 네, 여기에 특검 남북회담 때 문재인이 이제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넘겼던 USB, 이것도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것도 제일 먼저 터뜨리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뽑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홍동명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야당의 성격이 옛날 야당 성격보다 훨씬 더 종북으로 더 많이 가 있잖아요. 뭐 종북으로도 가고, 예.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아주 최악의 지금 상태죠.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뭐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울 만한 전사 하나 안 보이고 겨우 이제 여자 전사 초선 의원이 하나 나타났는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조국이나 지금 이재명 둘 다 지금 법적 문제로 계류되어 있잖아요. 네. 조국은 지금 3심이 확정만 되었으면 다 끝나버리는 맞습니다. 거예요. 차기 대선 후보도 못 나오고 국회의원도 즉시로 끝나버리고,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빨리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 가지고 차기 그 대선 전에 그 모든 게 대법원 판결 나버리면은 뭐 대선은 다 물거품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기에 이 윤석열을 탄핵시켜 가지고 그 일 앉혀놓고 네. 새로운 그런 틀을 짜는데
대선 후보로 그때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은 자기들은 어쩌면은 감옥에 가는 길을 어떻게 면하는 길을 유일한 길이 그 길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라 사나 탄핵 방향으로 몰아붙여야 되는 거지 지금. 김민정이가 그 네네. 김민정 교수가요. 네. 의원이 당선자죠 이제는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조중동에서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 지금 바람을 그렇게 잡고 가요. 네, 뭐 조중동은 지난번 박근혜 특히 이제 대통령 때처럼 조선일보에 네네. 김대중 그 사설에 보면 네네. 그 탄핵을 암시하는 내용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 네네. 쓰면서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강력하게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바에는 3년 동안 국가가 뒷걸음질 치니까 사임해야 된다. 아니면은 탄핵이라는 말을 안 하고 네네. 그렇게 가야 된다는 식으로 그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싸우든지 아니면 물러나든지 둘 중에 네. 하나를 하라는 해라.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민전 그 당선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싸우는 건 좋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뒤로 물러났을 때 우리가 그 자리를 대통령의 자리를 우파가 탈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수모가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예.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구나. 예. 참. 그러니까 제대로 이 우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네네. 이 사람이 잊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하고는 전혀 논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일반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도 이 누구야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네네. 탄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걸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조중동이 구도를 잡아가면서 예. 탄핵으로 휩쓸려 갔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지금 보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게 조선과 그 JTBC 그 두 세력이 네네. 하고 나머지 언론이 총력적으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 홍동영 목사님 그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 예. 지금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 대구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관련돼서. 글쎄 좀 예. 총선 이후에는 제가 네네. 대구시 내려가도 아무도 네네. 접촉도 안 하고 그냥 칩거에 있다가 올라와 봅니다. 그럼 만나면 마음이 안 들어가. 최근 여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좀 어떻게 국민의힘 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목사님? 국민의힘은 뭐 알다시피 구성원 인적 자원이 중요한데 예. 이미 그 국회의원 자체가 예. 될 사람들이 제대로 역사관과 그 이념에 투철하지 못하고 그냥 뭐 자기 국회의원 하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로 잔뜩 구성되어 있으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 기대할 거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 21대부터 우리가 예.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21대에도 그때 유심리가 180석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이 무슨 점쟁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보면은 그래도 우리 아군인 국민의힘에서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이 거기서 다 탈락됐습니다. 그렇죠. 다 탈락됐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 22대 국회의원을 세울 때에도 역시 보면은 공천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상당히 불안감을 가졌거든요. 이게 공천이 이게 바르게 되는 거냐.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저 사람은 그래도 싸울 만하고 저 사람은 가서 주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공천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컷오프된 석동연 그리고 대구의 도태우, 부산의 장해천 이 세 사람만 더 갔더라도요. 전체 화력보다 더 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김민전 한 사람이 나오니까 이렇게 여론이 받침해 주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예. 참 그리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저 야권에서의 실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목사님 사실. 최악의 이때까지 본 중에 예. 파트너가 예. 최악의 똥볼을 차고 있는데 이거는 그 골로 연결 못하고 융정하다가 완전히 대역전패 당하는 거예요.
진짜 그 4월 10일 총선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 국민의힘이 180석으로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일반적 나왔었잖아요. 예측이죠. 일반적 예측입니다. 그게. 예, 근데 그게 갑자기 열흘 만에 뒤집히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들어오고 이 공천하는 과정에 예. 하나하나 정통 자유우파 투사들을 갖다 다 제거해버리고 네네. 야당에서 들어온 그 좌파들을 갖다가 대고 심어버리니까 네. 정체성은 모호해지니까 정통 보수층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투표장 나갈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 400만, 300만이 투표장 안 나가는 게 결정적인 패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선 때 비교해 봤을 때 표가 한 300만 표가 이번에 투표를 예, 예. 덜했더라고요. 야권은 거의 다 나갔고 맞습니다. 예. 여는 한 3, 400만이 투표할 마음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결정타를 맞습니다. 총 투표소를 보면 여당과 야당 차이가 5% 미만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한테 투표했던 국민들이 다 나가서 투표를 했으면 이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기죠. 싸움이었는데 이기죠. 이게 실망감과 더불어서 피로감, 질려버린 투표였었어 가지고 이런 게 좀 안타까운데 기사도 하나만 올렸어요. 이게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얘기만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특검 거부권 행사도 탄핵 사유다. 무슨 말만 하면 탄핵 사유다. 입만 열면 또 다음 기사도요. 같이 뭐 하나씩 올려놨는데 거부권 할 수 있죠. 대통령 권한인데 헌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하는 건데. 이 연일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뭐 탄핵몰이만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아까 전에 전준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태로 가면 22대 국회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당연히 떠오르지를 않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해줘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똑바로 못 해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뼈아픈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만일에 그 대통령 선거를 이길 거냐, 총선을 이길 거냐, 그럼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그만큼 대통령한테 권한이 있어요. 현재.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단 아니면 사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한 저는 권한이 있다고 봐요.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예. 헌법상으로 보장돼 있죠. 네. 자기 보장되어 있으니까 네.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당 쪽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바라다 보고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물고 늘어지잖아요. 네. 저쪽에서 물고 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거기서 또 계속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서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통을 해라. 저쪽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멋이 예. 어쩐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수 우파 사람들이 벌써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강 목사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지금 많이 떠나는 것 같지 않아요? 많은 여론이 네. 지금 상당히 치우쳐서 움직이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반전시켜서 돌아오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래. 아까 조선 일부에서 김대중 논설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린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서 이제는 극단적인 것까지라도 우리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여추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번 부정선거라고. 이것들이 맞습니다. 큰 예. 타이틀로 지금 네네. 등장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주제를 이제 바꿔서 그 부정선거 관련된 오늘 그 사실 방송 핵심도 그 부정선거 관련되어서 이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기사 처음에 올려드렸던 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관련돼서 이 앞쪽에 올려주세요. 부정선거 의혹 낱낱이 규명하라. 4월 10일 총선 수사 촉구 주말 집회 보장 참정권 침해 여부 밝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또 난리가 지금 나고 있는데 그 지금 자유통일당에서는 그 저도 주변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보통 혼자 투표하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가족 단위라든지 아니면 교회 단위로 가셔서 이렇게 투표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0표 나온 곳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처음에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각 그 이제 장학일 목사님께서 투표소들을 쭉 방송에 띄워주시면서 혹시 여기가 0표가 나온 투표소인데 여기에 투표하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했더니 지금 막 교회로 전화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투표소에서 투표한 확인증까지 끊어서 연락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14,000여 개의 투표소에 가서 파라솔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지금 아까 전에 댓글창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그때 투표해주신 분들 중에 본인은 그 투표 장소로 갈 수가 없으니 뭐 도와줄 수가 없다 하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링크로만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카톡에다가 그걸 복사해서 공유해 주시면 요 화면 나옵니다. 요 화면 들어가서 연락처만 입력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투표에 참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목사님, 이번에 0표가 나온 곳이 굉장히 또 많았는데요, 홍경영 목사님. 이게 어떻게 좀 보셨나요? 당일부터 그 당일에 사실 충격이 작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 새벽까지 막 보면서 이거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뭐 늘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8년 전에 네. 20대 그때 총선 때 정강훈 목사님이 거의 홀로 다니면서 제가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좌를 하고 그래 했는데 그때는 정말 열기도 없고 조용했습니다. 그냥 전부 혼자 다니면서 그냥 또 호텔 같은 데 모아놓고 몇몇 사람 앞에서 연설하고 그게 좀 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보다 10배는 더 열기가 있고 확산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그 전문가 집단 요 형제 목사님들 그야말로 총력전을 폈단 말입니다. 나는 그때보다 한 10배는 열기도 높고 확장도 되고 제 주변에도 과거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대거 이번에 참여했거든. 나는 또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된다라고 이렇게 내가 섬겼던 교회 장로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했는데 이래 나오니까 나는 이거 죽었다 깨나도 이건 내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그리고 만일에 이 사실을 이번에 제대로 못 밝히고 그냥 넘어간다. 그럼 대한민국 영원히 희망이 없다. 끝난다. 그래. 이번에 그래서 지금 14,000여 곳에 파라솔을 펼쳐놓고 한 주 동안 그렇게 하는데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격려 메시지 한번. 그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참 수고가 많은데 어제도 우리 대국본 실행위원장들이 맞습니다. 모여가지고 했잖아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막상 이제 거기 나와서 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부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자유마을 회원들한테 투표할 만한 것을 전화해가지고 확인해가 이끌어가고 또 여기 그 뭡니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도 서명하고 다각도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 나와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거는 하는 거 잘해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정선포 캠페인은 아주 그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곳곳마다 이래 놓고 하는 거는. 네네. 그러나 이 투표에 재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로 그렇게 유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 동 만부장, 천부장 이 조직마다 그 관련된 사람 다 알잖아요. 동네 가까우니까 이 사람들 보고 당신 했느냐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확인해가지고 또 유도하고 또 와서 하는 사람도 하고 이들에서 하는 사람은 3종류로 그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가능하다. 그래 맞습니다. 참. 네, 목사님 한 말씀. 이번에 보면 지금 14,000개 투표소에 파라솔을 쳐놓고 사람 기표자들이 와서 점검한다.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방송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캄캄이랄 거예요. 캄캄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해야 하는지 말하는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오해할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것도 심히 어렵다.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는 전화위복으로 갔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유마을이 3,518개잖아요. 읍면동에 3,518개 읍면동에서 이제 동대표도 있고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A팀, B팀으로 나눠서 7,036 우리 대표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자유마을에서 우리 본부와 더러 긴밀한 연락을 취해가지고 아마 거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정부 문제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일일이 우리 자유마을 또 자교총, 전지현, 대국분 모두가 이때 힘을 모아서 모든 우리 당원들 또 자유마을 회원들 모두 일일이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다 해야 돼. 예, 전화를 해가지고 기표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나 자유통일당에 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이야기해 주면 거기에 기표에 우리가 함께 체크해 놓고 이렇게 해서 좀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이번에 자유마을과 자교총과 전지현 대국분이 이번에 지역에 하나로 뭉치는 또 연합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계기도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반드시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우리가 캄캄이 우리가 리얼미터나 이런 맞습니다. 예. 거기서 할 때 우리가 6%까지 넘어갔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리고 캄캄이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죠. 네. 그럼 그 아래도 계속 우리는 상곡선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6%가 아니라 우리의 짐작은 8%, 10%도 갔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는 2점 몇 프로예요. 2.2 64만 표. 참. 기가 막힌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역대 투표 가운데에서 네네. 무효표가 무효표가 130만 표. 131만 표예요. 이건 역대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무효표가 어디서 나왔겠냐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역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와는 달리 투표자들이 우리 국민의힘에는 약 400만 표. 그렇죠? 400만 표. 또 저쪽 더불어는 한 100만 표. 그래서 약 4,500만 표가 투표가 적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30만 표가 누구겠느냐. 근데 이번에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여기 감사부터 받지 않은 것부터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자유통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전화위복할 수 있는 네. 유일한 기회가 이번이라는 거죠.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참. 요 화면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에서. 네, 전준하 목사님께 또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지금 이게 7번 다음에 예. 8번이 원래 존재했지 않습니까? 예. 자유통일당이 8번이었는데 예. 7번 한 다음에 8번 건너뛰고 조국혁신당으로 바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게. 예.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이게 딱 바라보는 순간에도 아니 왜 8번은 건너뛰는 거야. 그리고 여론조사 할 때도 8번은 잘 묻지를 않더라고요. 전화로 들어온 여론조사도 8번 안 묻고 개혁신당에서 바로 조국혁신당을 물었었는데, 그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유통일당이 이 여론조사했을 때 지지율이 5.9% 막 6%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선거 당일에는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가지게 됐는데, 정말 자유통일당에 이 표만 나왔을까? 그렇다면 참. 정말 이 표일 나왔다고 그러면은 네네. 물론 64만 표도 굉장한 표죠. 예예. 우리가 뭐 이낙연이 신당보다도 많이 나왔고 녹색 정의당 정의당보다도 거기보다도 더 맞습니다. 많이 예. 나왔고 사실 우리가 많이 대단한 나왔지 거죠. 않습니까? 예, 예. 나는 이 자체도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요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국민의힘하고 저 민주당하고 네. 프로테이지가 그때 한 5%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한 3% 정도 거기다가 대하면은 예. 자유통일당에 굉장한 힘이 맞습니다. 지금 예. 만들어졌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만 나왔겠느냐.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건도 7번에서 9번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유통일당 표는 나오면은 어디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에다 넣든가 와. 기타에다 넣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견제를 할까?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그런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북에 이건 조정이다. 아까 지금 그 최재형 거기 이북의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자유통일당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 나라의 이런 그 정치의 체계 흐름 이것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알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을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정황상으로 보면은 너무 부정선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번에 자교총 모임도 가졌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그 대표들이 자기 동네에 자유통일 딱 한 표도 안 나왔대요. 한 표도. 예. 근데 자기가 그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요. 자기가 예. 경기도인데 네. 자기가 살고 있어 가서 확인증을 끊어왔어요. 네네. 그 동네에 한 표도 안 나왔다고 하는 데인데 지금 우리는 가서 투표했다 그런 데가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네네. 이게 그냥 단순히 행정적인 실수냐, 어쨌든 조직적인 이게 농단이냐, 예. 그럴 때 국정농단 백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예. 국가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네네.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네네. 예를 들면 사전 선거에서 지금 각 선거구마다 25%가 지금 다 이겼잖아요. 민주당 네네. 쪽에서 이겼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기냐 그거죠. 이런 것이 부정선거가 없으면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증거를 가져와라 지금 그러잖아요. 증거가 없이는 어떻게 못한다. 네. 국민들이 이런 정도까지 의심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의구심이 있다. 누구 좀 그 기자한테 시켜서라도 질문을 좀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여기에서는 조용하게 이렇게 넘어가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뭐 말씀들이 나왔지만은 이 자유통일당은 모든 조중동을 포함한 모든 언론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기관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이 국민의힘까지 포함한 모든 정당들 그들로부터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받고 외면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 선거를 치른 거예요. 저것도 보면은 완전히 저런 식으로 여론조사할 때도 저런 식으로 했거든. 예. 7번 조사하고 그다음에 8번 한번 9번 맞습니다. 넘어가는 예.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또 여기 현장에 또 나오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번에 규명이 안 되면은 앞으로 투표할 의미도 없고 아무런 이날은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아마 우리 뭐 이런 여론 이번에 투표했는 걸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뭐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합리적인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조사가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여기에 묵살한다든지 하면은 그야말로 이번에는 4.19와 같은 대폭발이 나야 되는 거죠. 4.19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부통령 선거가 완전히 뭐 이 부정선거로 물들면서 전 국민이 학생들까지 막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목사님 그 선거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는데 그렇죠. 자유민주의 꽃이죠. 예 그런데 이 선거에 이런 부정이 만약에 개입이 됐고 그러한 개입된 것들이 정황뿐만이 아니라 증거로 만약에 발견된다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목사님? 지금 일단은 대통령께서 권한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예.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려셔야 할 기회가 온 거고요. 네. 우리가 5.16 혁명, 4.19 의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학생들에 의해서 4.15는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여기에 저 잠깐 말씀을 저기를 먼저 비춰볼게요. 제가 직접 2번 전화를 받았어요. 네. 2번을 받을 때 이 조사를 하는데 7번까지 묻더라고요. 근데 8번 자유통일당은 안 물어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을 그 다음 물어요. 그걸 2번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 이상을 참. 리얼미터에서 얻어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결과가 이랬을 때 그러면 이 부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부정투표 지금 각 속속들이 각 컴퓨터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서버. 서버에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또 해킹을 당했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엔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되고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번 부정투표만큼은 철저히 우리가 이제 막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걸 가지고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참. 지금 네. 저기 네네. 여기 댓글창에 보니까요. 예. 저 그 지금 현재 각 그 투표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좀 더 독려해 달라. 그 지금 그 글이 계속 올라와요. 네. 그 부분을 한번 더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4월 10일 총선 투표를 할 때 마을은 투표하는 저희 선거구는 3천여 곳이었지만 근데 이게 이제 투표하는 장소는 14,000여 곳이었거든요.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자유통일당에 투표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투표를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그 투표소의 전체에 파라솔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14,000여 개 전부 다 나가지 못한 지역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저기 링크를 채팅창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요 화면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 화면에 들어가셔서 인터넷으로도 나는 자유통일당에 투표를 했습니다. 라는 확인을 여기서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현장으로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꼭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라솔 핀 현장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으로 가셔서 함께 또 동참을 해주시면 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신 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신 분들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과연 진짜 몇 명이 투표를 하셨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4만 명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부정선거라고 볼 수 있는 아주 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채팅창에 방금 전에 모바일로 투표자 서명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쉽게. 그래서 커뮤니티에다가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지금 요 내용 채팅 관리하시는 우리 직원분은 커뮤니티에다가도 올려주셔서 여기를 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파라솔이든 아니면 링크를 타고 인터넷으로든 투표했다라는 확인을 하신 분들은 1번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파라솔도 못 갖고 인터넷으로 잘 안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을 한번 눌러주세요. 하신 분들은 1번 나는 지금 모바일이든 파라솔이든 현장 가서 이 재투표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1번 아직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2번을 좀 눌러주십시오. 그래도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당수가 지금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1번 올라오고 2번이 간혹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 보니까 1번, 2번 섞여서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를 아까 전에 목사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자유마을의 동대표님들 그리고 임원분들이 빨리 마을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 링크를 뿌려주셔야 됩니다. 빠르게 뿌려주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자유통일당에 투표하신 분들은 꼭 이 서명에 참여해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연락을 넣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홍동영 목사님 그 파라솔이 다 이 14,000여 곳에 다 펴지진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죠. 어제 보니까 우리 전 목사님도 미처 몰라서 그래 했는데 보통 그 한 동에 뭐 한 서너 군데 투표소가 있겠나 맞습니다. 많아도. 예. 그런데 어제 보니까 어떤 지역구는 보니까 90군데도 있고. 와. 전라남도 같은 데는 막 뜸뜸 떨어져 가지고 시골에 예. 뭐 40몇 군데 막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그거. 야, 할 수가 인력이 그렇구나. 뭐 어째 다 예. 따라갈 수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까 말 저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지역에 있는 마을 대표나 또 그동안에 이끌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관련돼서 잘 알잖아요. 일선에서. 네네. 누군가 투표했을 가능 많은 사람들 좀 전화해 가지고 독려하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면 파라솔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왔다.
이런 데가 좀 많이 있네요. 네. 보니까. 이 인터넷으로 하셔야 됩니다. 갔는데 파라솔이 없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서명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혼자만 또 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투표하기 전까지 주변의 지인들에게 자유통일당 투표해달라고 막 알리고 거의 뭐 전도하듯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변 지인분들도 투표하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링크를 보내주셔서 자유통일당에 투표했다라는 이 확인만 한번 해달라,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지금 전파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자 네. 메시지 우리가 항상 700만 보낸다 그런 거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예. 통해서 쫙쫙 보내고 그것,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하는 게 막 총력전을 펼쳐야 네. 돼. 저희가 방법을 여러 가지를 통해 갖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파라솔도 현장에 설치해놨고, 근데 파라솔을 설치한 이유는 현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또 그걸 홍보하기 위함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래가 전국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뭔가 국민들 갖다가 맞습니다. 캠페인 비슷하게 하는 거지 이게. 맞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언제까지 합니까?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계속 토요일까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토요 국민대회가 대규모로는 없고 김수열 대표님이 하시는 미니 국민대회만 있고 이 투표 참여하는 거, 재투표 참여 운동,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참여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시골에 계신 분들 목사님들 들어보니까 요즘 농번기래요. 그러시구나. 지금. 예. 그렇지. 그래서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모래기 하고 할 때. 농번기라도 일단은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가서 서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3,518개 읍면동이 있거든요. 예, 근데 투표소는 14,000개. 맞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한 동에 적어도 4개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인력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역부족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법은 다각적으로 방금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파라솔을 치는 것은 홍보 효과를 거두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는 각 동 대표들이라든가 또 우리 자유마을 회원들이 네, 그 메시지를 명단을 통해서. 가지고 메시지를 맞습니다. 들어 보내주시고 또 전화를 일일이 하셔서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방법을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댓글창에도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네, 댓글창에 그 링크를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에다가도 올려주셔서 너아라 TV 지금 3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방송실에 너아라 TV 2채널, 3채널, 4채널 그리고 우리 협력 채널에 대해 다 요 링크를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제 농번기라서 지금 이 투표소까지 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하면 이거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그 2분 안에 빨리 한 다음에 또 참 드시면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이제 저희가 이거 촬영 마친 이후에 또 잠시 쉬었다가 또 새로운 분들 모시고 방송을 계속해서 이제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라솔이든 우리 인터넷으로 들어오셔든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참여해달라고 한 말씀씩 좀 격려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참 우리 자유통일당을 이번에 투표하시고 마음에 굉장한 허탈감과 멘붕 상태에 다 빠져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에 절대로 이거는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 이번에 이 규명이 안 되면 대한민국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힘들고 좀 귀찮더라도 전부 다 이 투표에, 재투표에 참가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그 귀중한 헌신이 반드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선거 끝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위로하잖아요. 근데 늘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선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한 것은 열매를 거둘 날이 있을 걸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 목사님은 약 25년, 약 30년 가까이 이 사명을 감당해 오시면서 감방에도 3번씩 다녀오시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조차도 추스려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도 않으시면서 일을 감당합니다. 이번은 대한민국이 존립하느냐, 대한민국이 사라지느냐, 이런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우리가 좀 힘들고 번거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 함께 동참하셔서 이번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일에 다 같이 하나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요 화면에 들어가시면 연락처를 딱 입력하시고 인증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화면 좀만 더 키워서 한번 볼게요. 저기 연락처란 그 밑에 여기다 연락처를 입력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을 누르는 순간 문자로 인증번호 5자리가 날아옵니다. 그 5자리를 입력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름이랑 집 주소, 그 다음에 몇 투표소에서 투표했는지 그걸 입력하신 다음에 등록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마친 다음에 핸드폰으로 지금 손으로 눌러가면서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그것도 만들어서 영상을 통해 계속 띄워드릴 테니까요. 인증번호가 안 오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신 겁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내 번호를 입력했는데 인증번호가 안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010 땡땡땡땡의 본인 핸드폰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 잠시 또 쉬었다가 계속해서 현장에서 파라솔 현장 상황이 어떤지도 저희가 본부에서 좀 보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어떻게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체크를 해서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부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